이명으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요. 검사는 다 정상이래요. 근데 소리는 계속 들려요. 혹시 이명 이거 평생 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때 환자분의 눈빛을 보면 단순히 궁금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인터넷을 이미 검색해 보셨거든요. 이명은 완치가 없다.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 적응하는 게 치료다. 이런 글들을 잔뜩 읽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명 정말 평생 가는 걸까요? 다시 좋아지는 이명도 있는 걸까요? 그리고 내 이명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세 가지 질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한의사 조성환입니다. 이명 환자분들 대부분은 오시기 전에 이미 검사를 다 해보셨어요. 청력 검사도 정상, MRI도 이상 없음. 이비인후과에서는 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귀에서는 소리가 분명하게 들립니다. 진짜 이상하죠? 귀가 멀쩡하다는데 왜 소리가 나지? 이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 이명이 정신적인 문제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소리는 귀가 듣는 게 아닙니다. 뇌가 듣습니다. 귀는 그냥 마이크예요. 공기 진동을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 신호를 받아서 아, 이게 자동차 소리구나, 이건 사람 목소리구나 하고 해석하는 건 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귀는 멀쩡한데 뇌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상황이죠. 이게 바로 이명이에요. 자, 조금 더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라디오 다 들어보셨죠? 라디오는 방송 신호가 들어올 때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방송 신호가 없는데도 찌지직 하는 잡음이 나는 거예요. 이건 방송을 수신한 게 아니에요. 라디오 내부 회로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전기 잡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명이 딱 이 증상입니다. 실제 소리는 없는데 청각신경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한 전기적 신호가 뇌에서 소리로 해석되는 것. 그래서 검사에서 귀는 정상으로 나오지만 소리는 뇌에서 계속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이명이 왜 생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정말로 오래 지속되는 이명부터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읽으신 내용이 주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귀 안에는 달팽이관이 있습니다. 달팽이관 안에는 아주 작은 세포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걸 유모세포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표면에 작은 털 같은 돌기가 나 있습니다. 소리 진동이 오면 이 털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뇌로 전달됩니다. 문제는 이 세포의 특성입니다. 유모세포는 한 번 망가지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물고기나 새는 이 세포가 재생이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재생이 안 돼요. 이 세포가 망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소음 때문입니다. 군대 사격훈련, 공사장, 공장, 이어폰, 고음량 등의 소음입니다. 2번, 나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유모세포가 줄어듭니다. 3번, 특정 약물, 일부 항생제나 항암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포가 망가지면 왜 이명이 생길까요? 여기가 핵심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유모세포가 망가지면 뇌로 올라오는 소리 신호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뇌가 이 상황을 감지해요. 갑자기 입력이 줄었네. 그래서 뇌는 보상 반응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소리의 볼륨을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신호가 약하게 오니까 증폭기를 올려버리는 셈이죠. 그런데 볼륨을 너무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신호 말고 신경 안에서 원래부터 있던 아주 작은 배경 잡음까지 같이 증폭이 됩니다. 그 잡음이 소리처럼 들리는 게 바로 난청성 이명이에요. 바로 이 경우는 달팽이관 세포가 손상된 게 원인인 이명이라서 현대의학으로는 원상태로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의 이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명은 사실 위에서 말한 경우가 아닙니다. 제가 진료를 하면서 많은 이명 환자들을 살펴보니 막상 한의원에는 달팽이관 유모세포 손상으로 인한 이명 환자보다 전혀 다른 패턴의 이명 환자가 훨씬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요. 청력 검사는 정상이고요. 이명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명의 강도가 하루 중에도 계속 달라요. 아침에 심했다가 낮에 좋아지거나 또 밤에만 심하다든지 하는 시기죠. 이명의 발생 시점을 찾아보면 심한 스트레스나 과로 이후에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시험이나 업무 직후, 이별이나 상실 이후 등 말이에요. 이 이명은 피곤하면 커지고 쉬면 줄어들어요. 어떤 식의 이명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사실 귀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계, 특히 자율신경이 과민해진 상태에서 생기는 이명이에요. 저는 이걸 편의상 자율신경 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건 회복 가능성이 있는 이명이에요. 이번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리 뇌에는 소리를 처리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청각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각피질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뇌의 다른 부위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편도체예요. 편도체는 한마디로 뇌 경보 시스템입니다. 위험한 게 있어, 도망쳐 하고 신호를 보내는 곳이에요.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이 경보 시스템이 항상 켜진 상태가 되거든요. 뇌 전체가 위험 탐지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청각 피질도 같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작은 소리도 크게 감지하고 평소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배경 신호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율신경계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교감신경이 과하게 켜지면서 몸 전체의 신경 민감도가 올라가고요. 그 결과 청각신경 안에 원래부터 있던 아주 미세한 배경신호가 소리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 이명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명이 처음 생기면 환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검사는 정상인데 소리는 들리고 병원에서도 명확한 답을 못 해줘. 이 불안감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요. 그러면 청각 피질이 더 예민해지고요. 그러면 이명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불안해지게 되죠. 이 악순환이 이명을 키우게 됩니다. 이 악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명 치료는 이미 절반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낮에 바쁠 때는 별로 신경 안 써지는데 밤에 조용히 누우면 갑자기 엄청 커져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우리 뇌는 항상 얼마나 시끄럽냐를 기준으로 신호를 판단합니다. 낮에는 자동차 소리, 사람 목소리, 에어컨 소리 같은 게 사방에 있잖아요. 이 배경 소음이 크면 뇌는 작은 신호들을 자동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근데 밤에 주변이 조용해지면 배경 소음 수준이 확 낮아집니다. 그러면 뇌는 훨씬 더 작은 신호까지 감지해요. 그래서 이명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이라는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방음이 완벽해서 소리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 실험실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건강한 사람, 이명이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대부분 이 사람들도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심장 뛰는 소리, 혈액 흐르는 소리, 신경계에서 나는 배경 잡음 등등 말이죠. 결국 신경 잡음은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명 환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만 이명 환자는 뇌가 이 신호에 더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내 이명은 잘 낫지 않는 이명일지 아니면 자율신경 이명이라서 회복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직접 체크해 보세요. 정확한 진단은 꼭 전문가를 만나야 하지만 어느 쪽에 더 가깝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 손상 이명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청력 검사에서 특정 주파수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두 번째, 60대 이후에 서서히 시작됐다. 세 번째,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된 적이 있다. 네 번째, 이명 소리가 항상 일정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게 더 크다. 그리고 자율신경 이명에 가까운 경우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청력 검사 결과는 정상이다. 두 번째, 이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 특히 스트레스 이후에. 세 번째, 이명 강도가 매일 하루 중에도 달라진다. 네 번째, 피곤하면 이명이 커지고 쉬면 줄어든다. 다섯 번째, 조용할 때 더 심해진다. 여섯 번째, 어지럼증, 두통, 불면, 소화불량이 같이 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가요? 불안하거나 이명에 집중하면 더 크게 들린다. 마지막으로 심했다가 나아지는 게 반복된다. 자, 여기서 자율신경 이명에 가깝다라고 나온 분들이라면 이명은 평생 간다는 말이 본인에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이명은 신경계 과민 상태가 해결되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 이명이 회복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뇌가 이명을 학습해서 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명 신호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소음으로 다시 학습시킬 수 있어요. 이걸 습관화라고 합니다. 에어컨 소리 들어보셨죠? 처음에 에어컨을 키면 윙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잠시 있으면 그 소리를 의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뇌가 이 소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음으로 분류해서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영역에서 제외시켜 버린 겁니다. 이명의 경우도 이 원리가 가능합니다. 뇌가 이명 신호를 위험 신호가 아니라고 재분류하면 이명이 의식에서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걸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명이 뭔지, 왜 생기는지 알면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뇌의 경보 시스템 과활성화가 가라앉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명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려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자율신경 안정화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주시고 과로를 피해주세요. 몸이 회복되면 신경 민감도도 내려가서 이명이 줄어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명에 집중하지 않는 환경 만들기입니다. 완전히 조용한 환경보다는 적당한 배경소음이 있는 환경이 낫습니다. 자연소리, 소음 같은 걸 활용하면 뇌가 이명 신호 대신
다른 소리에 집중하게 되므로 증상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너무 기니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팽이관 유모세포가 손상된 난청성 이명입니다. 이 형태의 이명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고 현대의학으로는 아직 완치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계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자율신경 이명입니다. 이 종류의 이명은 원인이 해결되면 회복될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이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는 두 번째 유형이 훨씬 더 많아요. 인터넷에 이명은 평생 간다는 글이 많은 이유는 달팽이관 손상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 이명이 자율신경 이명이라면 그 말은 내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명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사실 소리 자체보다 귀의 소리가 평생 갈 것 같다는 불안이에요. 오늘 영상이 그 불안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명을 이해하는 것, 그게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한의사 조성한 원장이었습니다.